네, 같이 볼까요? 더 힘들어졌어. 31번부터 같이 봅시다.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다 하면 그 뒤에 있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랑 31번부터 같이 쭉 보자. 이거 31번 같은 문제들 이제 원순열 문제죠.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의 8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8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해 줄 건데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 어떻게 푸냐? 지금 영역이 8개고 8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얘 뭐 8개 중에 하나 색칠해주고 7개, 6개, 5개, 4, 4,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8팩으로 다 색칠해버리는 거야. 네,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8개의 구간을 8가지 색깔로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고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 겹치는 개수를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겹치는 개수로 나눠줍시다. 자, 생각해보면 여기 A 구간이라고 하고 B, C, D라고 할 건데 여기 A, B, C, D나 여기 A로 시작해서 B, C, D나 A, B, C, D나 A, B, C, D 다 같은 거지. 회전에서 모두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회전하는 이 4가지 경우가 겹치기 때문에 4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편해.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풀 수 있는 한 가지 제대로 된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먼저 가운데에 있는 4가지 영역에 색칠해 줄 거야. 8, 7, 6, 5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4가지 색깔만 색칠해주면 되잖아. 4가지 색깔을 원순열로 색칠해주는 거죠. 그래서 4가지를 원순열로 색칠해주는 경우에서 4-1 팩토리얼. 네, 걔가 바로 3팩토리얼이죠.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8, 7, 6, 5의 3팩. 얘가 바로 얘랑 같이. 전체 8팩토리얼에서 4로 나눠주는 거. 네, 두 개가 완전히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해주기 어렵네. 7팩토리얼 곱하기 2지 6팩토리얼이 720에 그 다음 7 곱해주면 7, 7, 49 5040이 7팩토리얼인데 여기 곱하기 2니까 1080 네, 이렇게 값이 됩니다. 넘어갈게. 넘어가서요. 우리는 34번 한번 볼까? 네, 34번 보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사실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게. 7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이 부채꼴 모양의 탁자에 앉힐 거야. 그럼 먼저 7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서 겹치는 수로 나눠주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경우 A, B, C, D, E, F, G 이렇게 하는 경우랑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경우는 다르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A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다르고 다른데 자 보면 회전에서 이게 그냥 7팩토리얼 아니야? 회전에서 같은 경우가 있나? 생각해볼까? 잠시만. 7팩토리얼에 A, B, C, D, E, F, G나 A 그렇지. 그럼 7팩토리얼이지. 그럼 답이 7 아까 전에 5040? 이게 답이야? 와 정말?
정말 나쁜 문제였네. 그래서 그냥 다 달라서 한 바퀴 한번 돌려보는 거. 여기 A에서 시작할 때랑 여기서 A서부터 시작할 때 다 다르죠. 여기랑 당연히 여기랑 다르겠지. 다 다르고 얘랑 둘 중에 같은 것들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다르고 얘도 다르니까 결국에 다 다르네. 7팩토리얼과 같겠다. 그냥 네 겹치는 수가 없으니 그래서 5040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쌤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순열로 풀어줄 거야. 6팩토리얼에 여기에 다른 것들을 곱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A에서 시작하는 거 A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과 여기 A에서 시작하는 거 다르지? 여기서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지금 몇 가지? 7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7 해줘도 되죠. 그래서 얘가 7팩토리얼이라고 말해줘도 됩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서 35번 볼까? 네, 이 문제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쌤은 먼저 얘부터 이렇게 할 것 같아. 먼저 12명이니까 12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 12팩토리얼이야. 네, 1열로 안 치는 경우의 수는 12팩토리얼인데 여기서 겹치는 걸로 나눠주자. 네, 봐봐. 여기 A에서 시작할 때 A가 얘부터 시작할 때 A, B, C, D 이렇게 시작할 때랑 여기 A에서 시작할 때 같아. 맞아? 얘만 이렇게 살짝 쭉 돌려주면 그 다음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A에서 시작할 때가 모두 같습니다. 전체 몇 가지가 겹치는 거야? 한 바퀴 돌렸을 때? 네, 6개가 겹치네. 그래서 6개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6분의 1 곱하기 12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먼저 얘를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네.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원순열로 11팩토리얼에다가 네. 다른 것들을 곱해주자. 다른 것들. 그러니까 겹치는 걸로 얘는 나눠줬고 얘는 다른 것을 곱해주는 거야. 원순열에서. 네. 그래서 얘가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B, C, D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얘가 A에서 시작하고 B, C, D 이렇게 쭉 시작하는 거 다르지? 그 다음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건 얘랑 같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겹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써준다? 11 팩토리얼 곱하기 12 나누기 6 이라고 써주면 얘가 2랑 완전히 같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12 팩토리얼에 곱하기 6분의 1인 얘랑 완전히 같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A의 값 6분의 1이 되겠지. 넘어갈 때. 그 다음 42. 원 보면 세 개의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 숫자 1을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 전체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걸 빼주는 거 어때? 네. 괜찮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1을 포함할 거 아니야. 전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눴는데 사실 이거 뭐 얘기해봤자고. 네,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지. 1을 포함하는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주면 A가 되는 것처럼 1을 포함하지 않는 걸 전체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A가 되겠지. 그래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볼 건데 먼저 전체 네 중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네. 전체 이렇게 네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건데 1, 2, 3 중에 이 첫 번째 칸에는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3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 3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1을 제외하고 2, 3 중에 하나, 2, 3 중에 하나, 2, 3 중에 하나, 2, 3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의 4제곱 그 다음 2의 4제곱 빼주면 81에 16 계산해주면 65가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죠. 네. 넘어가서 43번 보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분복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2000은 몇 번째 수인가? 라는 겁니다.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니까 우리가 200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만 구해주면 돼. 만약에 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100개야. 그럼 얘는 몇 번째라는 거야? 2000은? 101번째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개수를 구해봅시다. 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2000보다 작다! 라는 건 먼저 뭐야? 그럼 이거부터 해줘야 되겠네? 한 자리 자연수. 일단 얘 네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 자연수는 당연히 2000보다 작겠죠. 한 자리 자연수 될 수 있는 거. 네, 5가지 있죠. 1, 2, 3, 4, 5. 그 다음 두 자리 자연수는 6가지 숫자인데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들어올 수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네 6가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 30가지. 그 다음 세 자리 자연수도 마찬가지. 당연히 2000보다 작겠죠? 그래서 세 자리도 첫 번째 100의 자리는 0을 제외한 5가지 중에 하나 들어올 수 있고 10의 자리는 6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도 6개 중에 하나. 계산해주면 180가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4자리인데 2000보다 작은 4자리니까 먼저 1로 시작해야 되겠지. 네. 그 다음 여기 숫자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 몇 가지? 6이네. 그래서 6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이 바로 2000의 순서가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얘가 몇이야? 216? 네. 그래서 35에 두 개 더,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215에 두 개 더해주면 431이고요. 그 다음 2000은 432번째가 되겠네요. 요렇게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질문? 어디 갔어요? 네. 47번 보겠습니다. 47번 보면 집합 x가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 f1과 f4가 같고 걔네들이 3보다 큰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 지금 사실 f1과 f4에 대해서만 제약이 있지 나머지 f2나 f3, f5는 사실 제약이 없습니다. 결국 함수라고 하면 어떠한
값. 어떤 공역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네는 정말 선택해주기만 하면 되죠.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x 보면 1, 2, 3, 4, 5, 9. 그 다음 공역에 1, 2, 3, 4, 5. 그래서 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 자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 만약에 1이 선택이 되잖아? 그러면 4는 알아서 따라올 수밖에 없지. 네, 왜? 두 개가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1만 선택해주고 4는 선택 안 해줄 거야. 알아서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네, 3보다 큰 2, 4, 5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 되고요. 4는 알아서 선택이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2는 그 다음 제약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기만 하면 된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 네, 공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다 곱해주면 값이 나온다. 계산해주면 얘가 10이고 얘가 20이고 답은 250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넘어갈게. 자, 50번 보면 인터넷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t가 이웃하지 않도록. 네. 2개의 t가 이웃하지 않는다? 사실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먼저 t가 2개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t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이웃하지 않게 될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로 계산해주면 일단 전체는 지금 i n 2개, 그 다음 t 2개, e 2개에 r 하나, 얘를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되네. 그래서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나열해주는데 같은 것끼리 돌아가는 거 나눠주면 되겠죠?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네, 2팩, 2팩, 2팩 다 곱한 게 8이랑 같으니까 나눠주면 7팩이랑 같겠네. 아, 이거 7팩 외우겠다. 아까 전에 나왔었지. 5040이었나? 네. 여기서 t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t가 이웃하는 경우는 t를 하나로 보면 돼. 네. 얘를 하나라고 보면 전체 몇 가지 나열해 주는 거야? 오케이, 7개 나열해 주는 건데 여기서 겹치는 것들 n 얘들 2팩으로 나눠주고 2팩으로 나눠주고. 오케이? 그래서 4분의 5040 빼주면 되겠네. 네. 계산해주면 12,6 1260 네. 1260이 되죠. 두 개 빼주면 3, 7, 8, 0 네. 3780개다 라고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지 말아야 될 거 말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줘. 그러니까 t 2개 말고 나머지 i, n, n, e, e, r i, n, n, e, e, r 나열해주고요. 그 다음 사이에 t가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네, 이 방법이 있었죠. 이웃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웃하는 건 이 각각을 하나로 보면 되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건 제외하고 나머지부터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열해줄 건데 얘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6팩에 2팩 에다가 이제 이 사이에 t를 2개 넣어줄 거야. 자, 넣어줄 수 있는 곳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부분에 넣어줄 수 있고 각각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이 되겠네. 하나는 t가 2개 있는데 하나는 7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6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t가 2개가 같으니까 이 팩으로 나눠주면 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t가 들어갈 2군데 선택해준다 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순열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t가 2개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t가 들어간 거라 첫 번째 t가 여기, 두 번째 t가 여기 들어간 거야. 첫 번째 t가 이랑 이 사이에 들어가고 두 번째 t가 n이랑 이 사이에 들어간 거 같은 경우. 네. 그래서 2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겹치는 경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된다? t가 들어갈 7가지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해준다 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계산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몇이야? 6팩토리얼이 720에 4 곱하기 2분의 42 네, 계산할 수 있겠죠? 21이고 네, 맞네요. 4분의 3 7팩토리얼이니까 4로 나눠주면 1, 80 21 곱하기 1180은 네, 3780이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 여기까지 괜찮니? 51번 봅시다. 자, 51번 보면 7개의 문자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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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얘도 여집합으로 푸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그냥 전체에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전체 먼저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라는 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지. 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팩토리얼을 무로 나눠주는 2팩, 3팩 오케이? 같은 것으로 나누어주는 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데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건 여기 A가 오면 여기 A 올 수 있어? 네,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A 못 오죠. 여기 B가 오면 여기 B가 오는 경우. 이 경우가 C가 오고 C가 오는 경우밖에 없어. 오케이? 만약에 여기 B랑 B 왔어. 양 끝에 B가 2개 있으면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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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만 나열해주면 되겠다. 가운데. 그래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CC가 오는 경우 그러면 A, B, B, C, D 이 5가지를 나열해 주는 건데 같은 것이 있는 B, B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서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가 20개 얘는 60개 2개 더해주면 전체 80개를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괜찮아? 자, 그래서 얘 나누어주면 7팩토리얼이 5040이니까 이거 너무 잘 사면 되는데 7팩토리얼 그리고 2 곱하기 306이니까 12로 그냥 나눠버릴까? 아니야 6으로 먼저 나눠주자. 네, 6을 먼저 나눠주면 6 8에 48 6 4 24 이렇게 2로 나눠주면 420에서 80 빼주면 340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좋아. 넘어갑시다. 네. 62번 한번 볼까요? 62번은 사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아니 뭐야? 이거 너무 더러워졌다. 잘 보이니? 이거 그냥 한번 다시 바꾸고 와야 되겠네.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 일단 최단 거리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건데 갑자기 네 B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이랑 위로밖에 못 가. 왼쪽과 아래로는 당연히 최단 거리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P 지점은 거쳐가는데 Q 지점을 거쳐가지 않는다라는 거. 쌤 이런 거 할 때 Q를 이렇게 지워버려. 그리고 P 지점은 꼭 지나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A에서 P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B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인데 여기에 Q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날 수가 없어. 그냥 얘를 지워버려. 네, 이렇게 X자로 지워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봐주면 돼. 사실 나머지는 지날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합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이랑 위로밖에 못 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고요, 한 가지 이렇게 1, 써줘.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얘에 붙을 경우 얘는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얘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거 모아지면서 3이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3, 3, 3 여기가 세 가지였으니까 그대로 3 계속 써줘. 3 여기서 3, 3, 3 써줍니다. 그리고 합의 법칙에 의해서 모아지는 부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것과 위에서 오는 경우를 더해주면 6가지, 얘는 9가지, 얘는 12가지. 이렇게. 그 다음 얘 오른쪽으로 가는 거. 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9가지일 거고요. 얘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에서 오는 것 더해주면 21가지. 그 다음 얘랑 얘가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 이 부분은. 네. 근데 이 3에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겠지? 3. 네. 그 다음 더해주면서 12가지. 그 다음 얘 둘 더해주면서 33가지. 그 다음 얘들 더해주면서 6가지, 18가지 더해주면 51가지가 됩니다. 라고 구해주는 게 사실 가장 마음 편해. 직관적이거든. 네.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수학적이지 못하죠. 뭔가 노가다라고 말하는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는 면이 좀 큽니다. 그러면 얘를 사실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자 봐봐. 우리가 없애주는 부분 없애주고 우리가 갈 부분만 생각해주자. 네, 여기 없애준다 라고 했었지. 네. 좋아. 와, 이런 방법이. 네. 자, 보면 자, 먼저 A에서 P까지 가져야 돼. A에서 P까지 가고 그 다음에 B까지 갈 건데 자, 꼭 지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선택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쌤이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은 P에서 Q로 가는 방향에서 반대로 보면 된다라고 했지.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2점, 2점, 그 다음 요점. 네. 그래서 얘를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E라고 할 거야. 그래서 먼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2번 가야 되고 위로 1번 가야 돼. 그렇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 가는 경우의 수.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야 결국에. 나열해주면 3팩에 2팩, 네, 세 가지가 되고요. 이거 잘 보이니? 근데 빨간색? 다른 색깔로 쓸까? 네.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B로 갈 건데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C에서 B로 가는 거나,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네. P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거나, 혹은 세 번째, P에서 E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P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위로 3번 가면 돼. 위 3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야. 한 가지밖에 없죠. 3팩 나누기 3팩. 이거 한 가지. 위밖에 없으니 한 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지. 네, 얘도 한 가지. 네. 그래서 1 곱하기 1이어서 얘는 전체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 P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P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1번, 위로 2번. 네. 오른쪽 1번, 위로 2번. 이 세 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인 3팩 나누기 2팩. 그 다음 D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 그래서 4팩.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 전체 4개 나열해주는 건데 같은 거 3팩으로 나눠주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곱해주면 되네. 와, 대박. 이렇게 나눠지면서 12, 12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마지막! P에서 2로 가고 E에서 B로 가는 경우. P에서 2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고요. 그 다음 E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1번, 위로 3번. 그래서 오른쪽으로 1번, 위로 3번이니까 전체 4개 나열해주는데 같은 거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나누어주면 4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각각 케이스가 다르니 얘네들 다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전체 몇 가지죠? 7가지? 그 다음 얘는 3가지야? 그래서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17가지지. 17가지 곱해주면 네, 51이다. 얘랑 같게 나옵니다. 뭐가 더 편하려나? 네. 사실 생각하기로는 얘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이 합의 법칙이 좀 오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모이면서 어떻게 모이는지 많이 숙련돼야 되겠죠. 네. 숙련도가 좀 필요한 그런 합의 법칙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나눠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오케이? 네. 61번은 합의 법칙은 61번? 한번 볼까? 네, 사실 좋습니다. 이것도 합의 법칙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피크의 성분을 꼭 지나가야 되잖아. 얘 꼭 지나가야 돼. 아이고야, 이거 너무 더러워졌다. 얘를 꼭 지나야 되는데 결국에 P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까지는 가야 되고요. 그 다음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합의 법칙보다는 뭐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냥 합의 법칙으로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자,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 한 가지. 네. 위로 가는 거 한 가지. 네. 그리고 얘는 모이면서 2가지. 2개 더해주면서, 그 다음 얘를 더해주면서 3, 4, 5 이렇게.
이게 더해지면서 3, 6, 10, 15 이렇게 되겠네. 여기를 네 이렇게 꼭 지나가야 되는 15 이렇게 쭉 얘가 그대로 오는 거야. 15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 15, 15 얘랑 똑같은 숫자 계속 써내려가면 되고요. 오른쪽 위로 가는 것도 이렇게 15. 그 다음 얘가 모이면서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 30, 그 다음 45, 그 다음 얘가 45, 90, 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태근이 혹시 질문 있니? 좋습니다. 넘어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풀어준 게 제일 괜찮긴 했죠. A에서 P까지 가고 그 다음 Q 가야 되고 그 다음 B까지 가는 거.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4번 그 다음 위로 2번 가야 되네. 그래서 얘를 나열해주면 돼. 그래서 6팩토리얼 4팩 아이고 2팩 해주고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거니까 한 가지. 그 다음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네. 전체 4개를 나열해주는 건데 같은 거 2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나오겠지? 얘가 15고 얘가 6이어서 곱해주면 90개? 네, 이렇게 71번 같이 볼까? 네, 같이 봅시다. 의미 아닌 내 정수 ABCD에 대해서 A제곱, 네, A제곱이 있네.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순서상 ABCD 구할 건데, 자, 이거 할 때 여기 특이한 건 A제곱이야. 네. 가장 값이 변하기 쉬운 것들부터 우리가 값을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와줍시다.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점점점. 네.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9여야 되지. 네. 9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네. 의미 아닌 세 개의 정수의 합이 9다 라는 거. 3H9였습니다. 그래서 뭐 B가 뭐 중복해서 BCD를 중복해요. 9번 선택해주면 알아서 이 값이 정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막 B가 뭐 3번 뽑히고 C가 2번, D가 뭐 4번 뽑혔어. 그래서 얘가 뜻하는 건 사실 뭐랑 같다? B가 3, 뭐 C가 2, D가 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그럼 결국에 이 중복해서 9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들의 정수가 네. 의미 아닌 내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와 같다. 네, 값이랑 완전히 같다. 개수랑.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3H9 해주면 되고 A가 만약 1이면 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9가 D가 9여야 된다 라는 거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 정수를 더했더니 8이 된다. 그러면 BCD를 3개를 8번 선택해주면 알아서 값이 들어간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A가 2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넘어가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5. 네, 그래서 3H5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할 수 있지. A가 3일 때 3이면 9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인데 얘가 뜻하는 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어야 하고요. 3H0이래 굳이 써주면. 그 다음 되나? 안 되죠. 의미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은 얘들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다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더해주면 4H구 얘 값은 11C 9랑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 C8 네. 그 다음 3H요 얘는 7CO 3H형은 사실 뭐 계산할 필요 없는데 2C형 네. 얘는 11C 9랑 같으니까 11C 2랑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55이고요. 얘는 10 곱하기 9 나누기 5 나누기 2 해주면 되고 7, 3, 21 얘는 한 가지 다 더해주면 얘 값이 몇이다? 122 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73번보다 73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먼저 하회 법칙으로 써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하회 법칙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밖에 못 가. 오른쪽과 아래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것들 다 더해주면 돼. 3, 6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거 3 써주면 되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 얘도 왼쪽에서 오는 거 없으니까 6 그대로 써주면서 더해주면 9, 12, 15, 27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모이면서 더해줍니다. 얘가 사실 가장 마음 편하고 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같이 보자. 바보였다. 네. 이 숫자들 다 지우면서 써야 되는데. 네. 그냥 해봅시다. 네. 보면 여기 케이스를 나눠줄 건데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해주는 거야.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죠. 쌤 케이스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된다? 얘랑 반대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것들로 나눠주면 됩니다. 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 혹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랑 얘. 근데 얘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얘를 지나서 이렇게.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줄게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1번이니까 3팩에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2번 가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2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네, 계산해주면요. 얘는 3 곱하기 6, 18개고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갈 건데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아래로 가는 거 2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전체 3개를 나열하는 것 중에 같은 것이 있는 2개로 나눠주고 2팩으로. 그 다음 D에서 B로 갈 건데 사실 D에서 B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얘 지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얘를 꼭 지나면서 그 다음에 B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두 번이니까 이 세 개를 나열해주는 3팩토리얼에 2팩으로 나누어주면 9가지가 된다. 그리고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아까 27가지였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아까 27가지 나왔어? 오, 네. 근데 네. 이런 수량으로 나오면 화면 법칙을 쓸 때는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야 되긴 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서술형으로 나왔다 하면 사실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 법칙을 인정해줄까? 아니 근데 인정해야 돼. 사실 수학으로 봤을 땐 답을 제대로 구했고 틀린 부분도 없으면 사실 그것도 서술 네 근데 서술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쌤이랑 뭐 이렇게 꼬리 문제로 해서 각각 예로 가는 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A에서 B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근데 서술형은 좀 쉽게 내야 돼. 네. 근데 이래도 못 푸는 학생들 진짜 많아. 네. 특히 얘가 좀 어렵죠.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중앙고 학평에도 서술형 있어요? 작년에 있었나? 생각도 없었잖아. 쌤마다 또 다르기도 해서 작년에 쌤이 없었던 것 같아. 쌤이 지금 얘기해보니까 작년에 시험때 없었던 것 같아. 일단 뭐 어쨌든 기말고사 때 보는 거니까 기말고사 안 봤었어. 그리고 저번에 중간 안 봤어. 네, 중간 안 봤었어. 75번 볼까요? 75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얘도 사실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여기 부분은 지날 수 없잖아.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써주는 거 첫 번째. 합의 법칙이 가장 사실 마음 편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오른쪽이랑 위밖에 못 가네. 그래서 오른쪽 가는 거 먼저 하나하나씩 다 쭉 써줘. 네. 그 다음 이렇게 모이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서 두 가지 모이면서 셋, 넷, 다섯 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개 모이면서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갈 건데 얘 여기로 못 가잖아. 그러면 얘만 그대로 올라가면 돼. 세 가지. 그 다음 3과 4 더해주면서 여기 7 더해주면서 12. 그 다음 7 여기 그대로 가주면 되겠지. 여기 왼쪽에서 오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 두 개 더해주면서 19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5 얘네들이 더해주면서 12까지.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5 써준 거야. 그 다음에 6이랑 5 합치면서 11, 23. 그 다음 얘네들이 더해주면서 31. 마지막 54까지 됩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괜찮기도 한데 네 괜찮기도 하고요. 얘보다는 경우를 직접 나눠주는 게 좋죠. 보면 두 번째 경우를 나눠줄 건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쌤은 이렇게 나눠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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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좀 문제네. 네 어쨌든 네 봅시다. 그래서 얘 C, D, E, F라고 할 건데 먼저 C, D, F는 구할 수 있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F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보면 먼저 A에서 C로 가는 경우 위로만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네요.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니까 얘도 한 가지. 계산해주면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4번 가는 거니까 전체 5가지 나열 해주면 되는데 위로 4개 같으니까 4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그 다음 D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오른쪽으로 3번, 위로 한 번이니까 전체 4개 나열해주는 건데 같은 거 3개 나누어주면 되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5, 4, 20, 20가지. 그 다음 A에서 F로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으로 4개, 위로 하나니까 5팩 나누기 4팩이고요. 그 다음 F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5가지가 된다. 네, 문제는 A에서 E로 가는 경우. 네, A에서 E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인데, 자, 얘도 사실 마찬가지. 지금 A에서 E로 가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눌 거거든. 얘를 지나서 이렇게 갔다가 얘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랑 얘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2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네. 케이스를 나눠준 거야. 그냥 점을 저기 3개 땡기게 할까? 어떤 거? 저 사이에 비어있는 대학 비어있는 강 3개. 여기? 아니 아니. 여기? F에 두개 말고 한 칸씩 왼쪽으로 땡기고 여기? 거기하고 아래 하나. 아래 거? 네. 여기서 얘 사실 구하는 것도 그냥 여기까지 가는 것에 여기 위에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이 B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사실 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둘 다 뭐 사실 힘들 것 같아. 똑같이. 근데 뭐 사실 사람마다 이제 편한 게 또 다르니까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나누는 게 겹치는 거 없고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그 케이스로 나눠주면 돼. 쌤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반대 대각선으로. 그래서 A에서 E로 가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얘로 갔다가 얘 A'이라고 하고 A'A'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A''으로 갔다가 E로 가는 거 2가지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A에서 A'으로 가는 건 3팩에 2팩 나눠주면 되고 A'에서 E로 가는 거 2개 2팩에 2팩이네. 네. 오른쪽과 위로 가는 거 나열해주면 되니까. 네. 그 다음 A에서 A''으로 가는 거 1가지, 2로 가는 거 1가지. 네. 얘네 좀 더해주면 되겠다. 얘가 3, 2, 6 1가지 더해주면 전체 7가지. 그 다음 2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1번, 위로 3번이니까 전체 4가지를 나열해주는 건데 3팩으로 나누어주면 28가지. 얘네들 다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 나누는 건 힘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네? 74번 또 볼까? 세단거리 사실 어렵지 얘들아. 세단거리 문제를 한번 모아줘야 되겠다. 자,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네, 봅시다. 자, 먼저 사실 가장 간편한 건 네,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과 아래로만 가면 되겠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1가지, 아래로 가는 거 다 1가지. 그리고 모이면서 더해지고 얘는 더할 거 없고 더해지고 이렇게. 그 다음 얘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1, 얘네 쪽에 더해주면 5개, 9개, 14개. 그 다음 더해주면서 2, 3,
8, 17, 31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사실 마음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케이스를 나눠주고 해주는 게 논리적이다. 네, 케이스 한번 나눠줍시다. 케이스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우리가 A에서 B로 이렇게 가잖아. 네, 얘랑 크로스 4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낫겠다.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얘로 가고 얘로 가는 거니까 얘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좋던데 어차피 여로만 가면 어차피 여기로 가나 각각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얘라고 써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먼저 얘를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E라고 할까? 네,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에서 A에서 C로 가는 거 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곱해주면 한 가지고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에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3개, 아래로 하나니까 4팩에 나누기 3팩 해주면 되고 이거 이해되지? 네. 그 다음 D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개, 아래로 2개, 그래서 4팩에 2팩 2팩 나눠주면 얘가 4 곱하기 6 24개가 된다. 그 다음 A에서 2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에서 네? A에서 2로 가는 거 한 가지, 2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가고 아래로 하나, 6팩에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6가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 네, 31가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질문. 승민이 괜찮아? 여기 질문 있어? 쌤이 유형 14번 한번 쭉 해줄게. 함수. 뭐 우리 수학하로 다시 돌아가 볼까? 수학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한번 했었었죠. 수학할 때. 함수의 정의라고 말하면 사실 제대로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사실 함수라고 하면 뭘 만족했어야 되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꼭 하나씩은 선택해 줘야 됐어. 네. 그래서 뭐 함수인 것과 아닌 것들 뭐 나눠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이런 거 함수인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건 함수인가? 네, 당연히 아니죠. 1이 하나는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 함수의 개수부터 볼까? 네. 만약에 x, 즉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할까? x개라고 할까? 그 다음 공역에 있는 원소를 몇 개라고 할까? y개라고 할까? 네. 오케이. 이렇게 x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의역에. 그럼 x개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어? 네, y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볼 때 선택해주는 얘를 시야로 봐주면 돼. 이 시야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선택해주는 얘, 첫 번째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y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얘도 두 번째도 y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y를 몇 번 곱하는 거야? 네, x번 곱해준다. 네. 사실 얘 뭐야? 중복순열이죠. y파이 x.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을 이용해주면 돼. 파이. 네,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1대1 대응. 1대1 기억나? 1대1 함수. 1대1 함수 뜻이 뭐였을까? 사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x가 하나씩 선택해줘야 되잖아. 반대로 y는 하나씩 선택을 받아야 돼.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론 1대1 네.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 얘가 정의인데 사실 요거죠. 하나의 y에 하나의 x의 값이 있어야 돼. 이런 거 1대1 함수 아니지. 이런 거. 얘 하나의 y에 x의 값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돼. 자, 얘가 선택한 건 2가 선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x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y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얘는 첫 번째 선택했던 얘 제외하고 y-1개 선택할 수 있고 쭉쭉쭉 곱해나가는 거 아니야? x번 곱해주면 되지. 네, 그러니까 y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x개 곱해주면 돼. 이거 뭔지 알고 있니? 퍼뮤테이션. 우리 그 순열입니다. 순열. y부터 x개 곱해주는 거. 오케이.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1대1 함수 말고 사실 1대1 대응도 있어. 1대1 대응이려면 이 y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 해주니까 일단 먼저 x랑 y의 개수가 같아야 돼. 1대1 대응이면 그냥 뭐 y 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ypy. 네. 뭐 사실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등호. 이거 진짜 많죠. 얘는 뭐냐면 x1이고 x2보다 크면 이거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많지 않아? 우리 순열 때 많이 했었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요렇게 여기가 x, 얘가 y 공역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봐봐. 1이 선택한 얘보다 2가 선택한 얘가 더 커야 돼. 그리고 2가 선택한 얘보다 3이 선택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모두 달라야 되지. 같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만 해주면 되냐면 이 5개 중에 치역이 될 3개만 선택해주면 돼. 만약에 2랑 4랑 5를 치역이라고 하자 라고 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2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2가 선택할 건 4, 3이 선택할 건 5다. 그래서 치역이 될 3개 선택해주면 알아서 순서에 맞춰서 툭툭 들어가. 그래서 전체에 y개 중에서 치역이 될 x개 선택해주면 됩니다. 얘가 뭐야? ycx.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 1학년 2학기 마지막 순열 때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등호가 있는 부등호. 이번에 나온 거죠. 얘는. 그래서 어떤 거냐?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거나 같다. 얘 같은 경우는 뭐 x가 1, 2, 3이야. 그리고 y가 1, 2, 3, 4, 5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다섯 개 중에서 치역이 될 세 개를 뽑아주는 건데 꼭 세 개일 필요 없고요. 만약 2랑 5야 라고 하면 1이랑 2가 이렇게 같으면서 3, 5 이렇게 선택해줘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중복해서 뽑아주고 중복해서 선택해주면 알아서 1, 2, 3이 툭툭툭 들어. 그래서 만약에 뭐 1, 4, 4 이렇게 뽑혔어. 세 개가. 그러면 1이 선택할 거 뭐야? 네, F1이 선택. 얘가 F1이어야 되고요. 얘는 2가 선택하고 3은 4가 선택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전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선택해준다. OH3이 되죠. 그래서 얘로 다시 한번 써주면 전체 Y개 중에서 X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툭툭툭 들어간다. X입니다. 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 결국에 함수의 개수들이 지금 배웠던 모든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실제 문제에 잘 대입해주는 것이 많이 중요하죠.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사실 얘네들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야. 76번 같이 볼까? 같이 볼까요? 76번 보면 집합 x가 1, 2, 3, 4인데 얘에서 y로의 함수 fx 중에서 뭐야? 이게 저런 걸 썼구나. 네.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데요. 자, 보면 f1보다 f2가 더 크거나 같고 f3이 더 크거나 같고 f4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자, 우리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이 y에서 이 y 전체 8개가 아니네. 6개 중에서 정의역이 선택할 4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같아도 되니까 뭘 포함해서? 중복을 포함해서 4개를 선택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3, 3, 4, 5 뭐 이렇게 나왔어. 4개를 선택했는데 3, 3, 4, 5 이렇게 나왔으면 알아서 얘가 F1이 될 거고 얘가 F2, 얘가 F3, F4가 될 것이다. 알아서 툭툭툭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6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해서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9, C4 계산해주면 9, 8, 7, 3, 2, 1 계산해주면 답은 84. 네, 그래서 84개가 된다. 오케이? 괜찮니? 네. 그러면 77번도 풀 수 있겠죠? 네, 질문 있나요? 잘못됐다. 그러네.
하나 둘셋넷 다요. 19C4 아 뭐야 9C4네. 그럼 여기 6을 한 번 더 곱해주고 4를 네 이렇게 나눠주면 21에 6을 곱해주면 186? 아니 21에 6 곱해주는데 어떻게 186이야? 126?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83번을 풀어주시면 83번? 여기까지 괜찮니?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죠. 지금. 네. 그 다음 쌤은 83번 한번 풀어줄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온다. 자, 봅시다. 우리가 15명이 둘러앉는 건데, 이거 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15명이 다 나열해줘. 그 다음에 겹치는 걸로 나눠줄 거야. 자, 어떻게 나눠줄 거냐? 먼저 15명 다 나열해줄 때 여기에서 A로 시작하고 쭉 나열하는 거나 여기에서 A로 시작하고 쭉 나열하는 거나 여기 A, 여기 A, 여기 A가 모두 같죠? 전체 몇 가지가 같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모두 같아. 그래서 겹치는 5가지로 나눠주면 돼.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순열. 원순열이라고 생각해주면 15명을 원탁에 둘러싸이게 앉아주니까 14 팩토리얼이고요. 여기에 다른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A 있나? 여기에 A 시작하나? 여기 A 시작하는 건 다 다르죠. ABC 이렇게 쭉 가는 것과 여기에서 ABC 이렇게 쭉 가는 것과 여기서 ABC 가는 건 다른.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A 시작하는 건 얘랑 같아지죠. 네, 다른 거 몇 가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더하기 3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질문이니? 네. 아, 몇 번? 79번? 79번 한번 풀어볼까? 네. 한번 고민해볼까요? 우리 같이? 자, 먼저 쭉 보자. 쭉 보면 자, 지금 제약이 있는 건 일단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f4는 또 f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죠. 무슨 소린지 이해돼? 얘는 1, 2, 3에 대한 얘기고 얘는 4, 5에 대한 얘기잖아. 오케이. 따로따로 그냥 생각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먼저 가를 만족하는 얘들을 생각해주는 거야. 네. 자, 그래서 x가 1, 2, 3, 4, 5고요. 그 다음 1, 2, 3, 4, 5.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얘 1, 2, 3에서 있는 얘들은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만 선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얘가 선택한 거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 없으니까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래주면 되고요. 그 다음 4, 5는 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 5개 중에 2개 선택해주면 되는데 같아도 되니까 중복해서 선택해줘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4랑 5가 선택할 2가지를 중복해서 선택해주면 된다. 라는 거. 오케이? 얘가 시역이 될 경우의 수는 OH2.
그래서 각각 다 곱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의 세제곱에 곱하기 5He 계산해주면 27 곱하기 5He가 62 15 너무 별론데? 405인가? 오 맞아? 405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니?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몇 명이야? 뭐 비슷하게 새로 길찾기 해본다고. 어떻게 알았어? 너 여기까지 질문 있니? 진짜 꼭 풀어봐 승준아. 알지? 네.